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지금 시장 가격의 형성의 원리. 어떻게 보면 수급과 심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일단 시장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리고 이제 시장 참여자와 수급의 구조, 거래량이 보여주는 수급의 힘과 시장을 움직이는 심리와 수급과 심리가 함께 작용하는 순간에 대해서 일단 좀 빠르게 일단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앞에서 제가 일강께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적이나 뉴스가 가격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격을 움직이는 거는 매수와 매도, 즉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에요. 지금 특히나 이제 오일 가격의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가 수급과 수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격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대응하는 이 시장도 결국에는 지금 실적이 좋고 뭐 반도체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좀 아쉬운 얘기지만 외국 자본이, 외국인이 순매도를 어마무시하게 뭐 1주를 했다 2주를 했다 이렇게 나와주는 순간 아무리 좋던 시장도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매수와 매도, 수요와 공급, 이 내용 자체로 가져가는 거죠.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올라가고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수급의 기본적인 원리죠. 자, 뉴스는 여러분들 가격을 직접 움직이지는 않아요. 뉴스 정보 발표가 어떻게 보면 또 긍정 부정으로, 우리가 저는 항상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플러스 뉴스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무조건 상승이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이 증가하는 형태, 거래량이 거기서 발생을 하는 거고, 꼭 우리가 생각한 대로 좋은 뉴스니까 상승만 하겠네, 나쁜 뉴스니까 하락만 하겠네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고 현재 가격의 위치나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수급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가격이 형성을 하는 거죠. 매수세가 많았냐, 지금 현재 치열하게 분봉상 5분, 10분, 15분봉 그 안에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렇게 나눠지면서 가격을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뉴스는 플러스니까 무조건 상승, 마이너스니까 무조건 하락, 이게 아니고 결국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좀 살펴봤었을 때 투자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행동을 변화시키는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근본,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 대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시장 가격은 어떻게 보면 정보 그 자체가 아니고 정보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의 행동, 심리, 이런 부분들,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수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참여자와 수급의 구조로 좀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 당연히 어쩔 수 없죠. 소규모 자금과 다양한 전략과 목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자금 운용과 일정 기간에 걸쳐서 분할 매매를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좀 집단으로 좀 볼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글로벌 자금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영향을 가져가는, 사실 얘네도 어떻게 보면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외국 개인들이 몰려가지고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외국 기관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 흔들리는 이런 부분들이 외국 기관의 자금의 이탈이나 이런 부분들,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추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같이 좀 묶어서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죠. 어쨌든 외국 기관이니까 자금 규모 자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매수하거나 매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지속적인 수급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수급의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추세를 만드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미 하반기부터 먼저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 수급 들어오면서 개인들 참여를 하면서 점차 지금까지 발전을 하는 거죠.
단순히 하루에 뭐 1조를 샀네요, 2조를 샀네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추세 끝 이게 아니고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이 현재의 상승 흐름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시장 참여들 이 차트라는 것 자체는 그냥 그래프고 그냥 알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수급에 따른 결과, 내용들이 만들어진 결과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승은 계속 매수죠, 하락은 당연히 매도죠. 이 수급의 흔적을 해석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배웠을 때 여러분들 가격의 변화로 지금 하락하니까 매도, 상승하니까 매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저는 1순위나 내용 자체가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혹은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추세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가장 중요한 흔적이 거래량입니다. 자, 거래량 자체는 특정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보여줄 수 있고 시장 참여자들의 어떻게 보면 관심과 참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으니까 지속적인 매수 참여를 볼 수가 있는데 가격은 상승하는데 이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거는 여기서 조만간 이 상승에 대한 끝이 보여줄 수가 있겠구나. 자, 가격은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차트 양봉 3개, 4개, 5개 이어지는 거, 상승인 거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고 거래량은 그 움직임의 강도와 신뢰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두 가지 함께 여러분들이 해석을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자, 시장을 움직이는 심리나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 자, 심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시장 자체는 생각보다 강하게 작용을 해요. 왜냐면 기관 투자자들도 포함입니다.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하락하면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거. 이게 군중 심리예요. 이런 부분들을 잡아서 가져가는 기술적 분석 내용 자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시로 든다라고 하면 아파트 가격이 똑같죠.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상황. 10억이었던 게 12억 되고 14억 되고 16억 되는데 16억에도 살라고 해요. 왜? 18억 될 것 같고 20억 될 것 같고 30억 될 것 같으니까. 이미 과거에 그런 사례도 보여줬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서 이거 이번 타이밍 놓치면 이제 나 못 사는 거 아니야? 가 되니까. 자, 아파트 가격의 변화 내용 자체를 우리가 좀 생각했었을 때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최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정부의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떨어진대. 오히려 적절한 가격이 왔고 내가 이전에 12억에 살라고 했었던 게 16억 돼서 못 사는데 10억 됐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떨어진 추세에서는 사기 싫은 거예요. 이게 이제 군중 심리.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이런 자산에 따른 결과에서는 만들어진다. 꼭 주식 시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같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승과 하락의 심리 흐름 자체를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하면 상승 초반에는 의심과 관망을 하면서 이거 맞나? 이러다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왜냐면 앞에서 하락을 보여주고 상승 초반이라는 거는 앞에서 이미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과 관망이었다가 중반 정도 올라가면 확신과 기대가 가져가는 거고 오히려 후반대일수록 더 큰 돈이 들어가는 거. 16억일 때 아파트 16억일 때 이제 18억 20억을 기대를 하면서 누구든 이미 앞전에 크게 수익을 봤으니까 내가 따라가려면 얘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나는 5천만 원 여기서 투자를 해야 따라붙일 수가 있어.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당연히 상승 이후에는 또 하락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락 초반에는 부정과 불안이 만들어지고 이제 어느 정도 더 여기서 우리 시장 역시 지금 더 밀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공포와 투매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수급과 심리가 함께 작용하는 순간인데 어떤 종목이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었던 저항선 계속 어떤 구간을 돌파를 못하다가 돌파를 하는 순간 수급과 심리는 동시에 변화가 돼요. 이런 자리를 돌파를 딱 해서 치고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매도를 고려했었던 투자자들이 매도를 미루거나 취소하고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한다라고 하면 이런 돌파 자리에서
단기간에 강한 상승들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디값을 통해서 우리가 지지나 저항선을 판단을 하면서 미래에 그 구간대를 한번 좀 살펴봤을 때 이런 움직임이나 해석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심리의 변화 자체도 주요 구간 돌파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이거를 뭐 새롭게 창조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심리가 같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국에는 이 핵심 뭐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봤었을 때 지지선이나 이런 추세선, 내용 자체 저항선들을 우리가 좀 알고 그런 특정 자리값들을 돌파나 내용 자체에서 수급과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좋은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를 체크를 하고 앞에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좋은 타이밍, 내용 자체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무조건 쌀 때만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비싸더라도 주요 라인대를 돌파하는 그 순간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면서 보시는 거 그런 연습들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단타성 대응도 괜찮고요. 중장기적인 흐름이어도 그런 자리값들을 캐치를 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심리상 내용 자체에서 무너지지 않고 시장 자체 참여를 지속시킬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육은 짧게 여기서 마무리 가져가도록 하고요. 세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